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태풍 차바가 동해안으로 빠져나가자 조선업과 중공업 공장들이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업계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태풍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해 국토교통부가 비상수송대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철도 파업 복귀자 등을 투입해 화물열차를 현재 40%대에서 75%대까지 늘려 운행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어서 나스닥에 상장하라는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요구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재단에 기업 출연금을 모금해 준 것으로 알려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위기를 맞았는데요. 정경유착 논란 속에 해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박소정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전경련이 어떤 단체인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과 공기업, 업종별 경제단체로 구성된 경제 분야의 민간단체입니다. 전경련에 속한 기업들, 그러니까 회원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600개 정도에 이릅니다. 지난해 10월에 세워진 미르재단, 그리고 올해 1월 설립한 K스포츠재단, 이 두 재단과 전경련의 연결고리는 대략 800억 원에 이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르재단에는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125억, 현대차그룹이 85억, 또 SK그룹 68억 등 30여 개 넘는 기업이 모두 486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도 역시 비슷한 기업들이 288억 원을 냈습니다. 모두 합하면 774억 원, 800억 원 가까운 액수입니다. 모두 전경련 회원사들이고 출연금의 규모가 재계 순위와 비슷한 데다 또 비슷한 시기에 약속한 듯 돈을 냈습니다. 이런 탓에 청와대 외압 의혹이 제기된 거죠. 한 대기업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전경련에서 일괄적으로 할당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경련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전경련을 이끌고 있는 인물은 상근 부회장인 이승철 부회장인데요. 이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자신이 낸 아이디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개입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명이 나오긴 했지만 갈수록 의혹은 커지고 있거든요. 전경련이 결국 두 재단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이승철 부회장은 지난달 23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는 일주일 만에 급히 발표했습니다. 네. 전경련은 먼저 두 재단의 운영이 공통된 부분이 많고 또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났다고 자체 진단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750억 원 규모의 통합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에 새 통합재단 설립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요. 두 재단의 참여 재산, 두 재단의 귀속된 재산 750억 원을 신규 재산으로 이전하려면 해산 전에 먼저 설립을 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의 해산은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전경련 입장에서는 수습 방안이라고 내놓은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논란이 가라앉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정상화된 국정감사 무대에서 전경련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의혹에 휩싸인 두 재단을 바로 해산하는 건 증거인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정경유착의 통로라는 비난과 함께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경유착의 창구가 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단체
정경련 해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전경련이 해체하는 것은 자기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저희는 네, 이렇게 야당뿐 아니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대, 보수, 진보 경제단체가 함께 전경련 해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여당에서까지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정경련을 해체하는 수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와 함께 정경련은 검찰 수사 대상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는 요구와 함께 전경련이 특혜를 노리고 거액을 모금했다면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과거에도 일회 재단 자금 논란, 또 불법 대선 자금 모금 의혹 등등 끊임없이 정경 유착 논란에 휩싸였던 정경련이지만 그때마다 윤리 선언을 하거나 또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창립 55년을 맞은 현재 존립 근거마저 의심받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정부의 성과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오늘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성과 연봉제를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을 기초해서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성과라는 게 어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반대를 하고요. 특별히 어떤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과라는 지표를 도입하게 되면 공익성 측면을 좀 놓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성과 연봉제에서 찬성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통해서 방만하게 운영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과 연봉제를 통해서 그 기관들이 더욱 발전하고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았으면 합니다. 네,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발언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SK그룹부터 살펴보죠. 최태원 회장이 주력 계열사 CEO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그룹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최 회장은 6월 말에 변화하지 않으면 서든데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네. 돌연사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취임 이후에 그룹 내 위기감을 최고조로 높여놓은 셈입니다. 당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 계열사는 9시 출근, 6시 퇴근 관행까지를 포함한 변화를 모색해왔습니다. 이걸 모아서 발표하는 자리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이천 SKMS에서 열리는 CEO 세미나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이 자리는 최 회장을 포함해서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 추구협의회 각 부문위원장 7명과 16개 주력 계열사 CEO 40여 명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수펙스는 슈퍼 엑설런트의 약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뜻합니다. 그룹 안팎에서는 이 자리에서 사업 재편을 포함해서 획기적인 경영 혁신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계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나올 얘기가 1993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준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당시에 이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라는 말로 변화를 주도했는데요. 당시에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7사제까지 도입을 했었죠. 비록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이 신경영 선언 자체가 삼성의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입니다. SK판 신경영 선언이 나올지 지금 재계는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삼성 이야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014년 5월 이제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와병한 후에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는 우리 재계뿐만 아니라 국민, 심지어 해외 경쟁업체들 사이에서도 관심사로 떠올랐죠. 그렇죠. 이달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두고 이 부회장이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을 마치고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다 이런 시각이 지금은 우세합니다.
등기사로 선임된다는 건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라는 실체를 부여받게 된다는 건데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주역이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배구조와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나 불안감도 노출됐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혐의가 제기되고 있고 사업에서도 삼성중공업이나 엔지니어링, 물산 등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또 주력인 스마트폰 사업에서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초유의 리콜 사태 등도 벌어졌죠. 한편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인터브랜드의 매년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삼성전자는 51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2조 원이 넘는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 7위를 차지했습니다. 2003년 25위에서 수직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국내 브랜드 가운데 최고로 삼성전자가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기업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이 부회장의 등기사 선임이 자신감에서 비롯된 거냐 아니면 위기감에서 기인한 거냐 논란이 있는데요. 결국 기업 활동이라는 게 위기와 기회가 항상 공존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앞뒷면 같은 얘기일 겁니다. 네, 자 국정감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과거 국정감사의 단골 손님은 뭐 전현직 관료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장은 CEO들로 붐빌 거라면서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CEO가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소환됐거나 될 예정입니다. 예.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나 조양호 회장은 이미 출석했고요. 유통업체 유명 CEO들도 지금 소환 대상입니다. 생리대 가격 논란과 관련해서 최규복 유한 캠벌리 대표라든가 허위 과장 광고 및 광고비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 선생의 나상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미스터 피자 정순민 대표는 가맹점과의 상생 협약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소환 대상이 됐습니다. 그 밖에 교육세 미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 CEO들이 대거 소환당할 예정이고요. 의약품 가격이나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제약사 또 보험료 논란과 관련해서 손해보험사 대표들도 줄줄이 소환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장에 CEO들이 얼마나 많이 얼굴을 내밀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가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부를 CEO 수만 봐도 분명해지는데요. 무려 55명입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들 호통에 답변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그를 지원하러 온 정부 측 인사 그리고 관련 자료로 인해 국감장에 인산인해를 이뤘다면 지금은 기업적으로 조금 대체되는 분위기인데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국회 본연의 임무가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정부를 대신해서 기업이나 기업인의 압박을 가하거나 줄을 세우기 위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겠죠. 네, 김방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K텔레콤이 중저가 스마트폰 루나 S를 출시합니다. 루나 S는 지난해 중저가 휴대전화 열풍을 일으켰던 루나의 후속 모델로 오는 12일 출고가 56만 8천 원에 단독 출시에 들어가며 내일부터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마트와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마트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428마일을 차감하면 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구매 가격에 따라서 일부 항공 마일리지도 적립됩니다. 식품업체 빙그레가 한글날을 앞두고 새 한글 글꼴 빙그레채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빙그레는 지난해 10월 7일 한글 활성화 등의 취지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한글 글꼴 개발에 나서 약 1년 만에 빙그레채를 내놨습니다. 현대해상은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울산 지역에 수해복구 긴급지원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현대해상은 본사와 자회사 직원 150여 명과 견인 차량 40여 대를 배치해 침수 차량을 임시 보관소로 이동시키고 보상 상담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이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생산 기지를 폴란드에 마련했습니다. LG화학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부총리와 구본무 LG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남서부 브로치와프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5배 크기인 4만 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이 공장은 고성능 전기차 10만 대 이상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